네, 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여가 레크리에이션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가 행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할 때 어떠한 행동 순서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지 한 개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이론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 체육 전공자로서 여가를 전공한 사람으로 여가를 배운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로 활동할 때 어, 회원들, 상대방들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어,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행동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뭐 운동 생리학이나 의학 이런 걸 안다면은 저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거나 이랬을 때 그 이면에 보여지는 몸속에서의 변화 양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회원들이 운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가의 행동, 사람들이 여가 활동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전반적인 틀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 전체적인 여가 행동의 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짧은데 되게 의미가 심장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만 볼 거니까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좀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행동의 어떤 특성들을 볼 때 이제 여가 행동의 구조가 있는데 세 가지 구조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가의 주체, 행위자. 실제로 여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가를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의 객체. 여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영을 한다면 수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경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여가 객체가 되는 거고요. 여가 매체는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중간적인 요소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여가 주체는 뭐 행위자의 어떤 욕구, 동기,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주체가 행하는 거고요. 객체는 여가 자원, 시설, 여가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가 매체는 여러 가지 촉진 요소들, 여가 조직, 교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여가 주체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경험하고자 하는 여가 객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거를 경험을 더 유연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가 매체라는 게 있구나. 그냥 요 수준만 이해하면 돼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중요하죠. 그래도 여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여가 행동은 자유로운 선택 계속 중요하게 나오죠.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발성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자발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동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어, 뭔가 이제 하고자 하는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가 활동이. 거기에 금전적, 시간적인 조건이 좀 구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 여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돈과 시간이 있어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가지 요소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인간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휴식, 기분 전환, 사회적인 성취 이런 욕구가 되게 중요하다. 여가 행동에. 그다음에 여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좀 만족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가 행위의 결과, 여가 행동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의 만족 수준이 좀 천차만별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는 뭐냐면은 여가 행동이라는 건 경험적인 요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경험의 중간에 뭐 지도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시설도 영향 미치고 프로그램도 영향을 미치고 뭐 오가는 교통 상황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 만족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만족도를 높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 컨트롤하기가. 어쨌든 여가 행위는 그 경험의 만족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일련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은 이 경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준비부터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경험 과정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가 행동에서. 그래서 여가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가 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인식 단계부터 초기 결정 단계, 탐색 단계, 최종 결정 단계, 기대 단계, 준비 단계, 여행 단계, 주경험 단계, 귀환 단계, 사후 정리 단계, 회상 단계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거를 뭔가 여행을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일주일 후에 아니면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가면 안 되죠. 가지 말래요. 그때 가게 되죠. 어찌 됐든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휴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휴가 가려면은 어, 일주일 후에 우리가 뭔가 휴가가 있다. 그러면은 가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짜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일주일에 휴가가 있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휴가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동남아로 갈까요? 제주도 갈게요. 제주도 요즘에 제주도로 어떤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아, 일주일이라는 뭔가 시간이 생겼어요. 휴가가 생겼다. 제주도로 갈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 시간을 여가 시간을 찾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여행을 갈까? 아니면은 뭐를 뭐 봉사활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겠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차게 여가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래서 여기저기 뭐 봉사할까? 뭐 어디 집에 있을까? 제주도 갈까? 동남아 갈까? 뭐 봤는데 결론은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갑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또 제주도 가려고 하면은 뭔가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주도 가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 두 개 준비해서 어, 누구랑 같이 갈 건지 또 뭐를 가지고 갈 건지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대에 차고 준비를 해서 일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갈까요? 배 타고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에 가가지고 뭐 이제 어디 뭐 해변을 갈까요? 아니면은 뭐 한라산에 갈까요? 뭐 일출봉에 갈까요? 어디 또 섬으로 우도 뭐 이런 섬으로 갈까요? 이런 섬으로 가든 뭐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스킨스쿠버를 할까요? 골프를 칠까요? 뭐 감귤을 딸까요? 뭐 카페, 먹거리 뭐 이런 거 경험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와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회상을 하겠죠. 그때 휴가 재밌었어. 뭐 이런 회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여가 활동을 할 때 이런 경험 단계를 거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초 인식 단계, 시간적인 계산, 딱, 일주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시간적인 게 나온 다음에 어떤 정보를 탐색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행복한 단계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기대 단계, 여기 여행 단계까지 인식 단계에서 뭔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 여행을 가기까지 기대 단계가 되게 어 이거 복권 사놓고 복권 당첨 기다리는 거와 같은 그런 기대 단계가 되게 행복합니다. 여행 단계는 행복할지 어떨지 몰라요.
가다가 뭐 어떤 악천후를 만나게 될지, 누구 진짜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될지, 이런 건 모르는 일이에요. 같이 간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토라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우리의 행복도를 무지 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단계가 되게 안정적으로 행복한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 앞으로 뭔가를 여행을 하든 뭐 여가 활동을 할 때 이 기대 단계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또 아니면은 이거는 설정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깜짝 이벤트로 여행 가자 이런 거, 당장 지금 당장 여행 가자 뭐 이런 거 하고, 자, 일주일 후에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기대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같이 계획을 짜놓으면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귀환한 다음에 해상 단계가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갔다 오고 나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거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도 있다. 재밌겠죠? 네. 그리고 누구랑 같이 뭔가를 준비를 할 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 경험 단계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면은, 계획을 좀 잘 짜면은 더 재미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의 어떤 욕구 체계가 있는데, 인간의 욕구,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대학 다니면서 오히려 이거 초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대학에서는 과목마다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가장 기초적인 건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렇게 단계 5단계로 발전한다. 우리가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생리적인 욕구, 네, 먹어야죠. 예, 의식주 생활 이런 것들이 뭐가 안정이 돼야지만 다음 단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안전하게 살기 위한 뭐 보험도 들고 뭐 이런 거지. 내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이 들어요. 안전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필수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 좀 해소가 되면 다음에 소속 애정,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욕구,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구비가 되면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한 단계가 해결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5단계 욕구설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여가도 똑같이 여기에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건 관광에 대한 동기로, 여행에 대한 동기로 좀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루해서 사회로부터 일탈을 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일탈이 아니라 이탈, 다른 일상 탈출을 하고, 이탈보다는 탈출이 더 낫겠네요. 복잡한 사회로부터 우리 탈출해서 해방감을 느끼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한다. 이런 동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좀 더 일차적인, 일상생활에서 죽겠으니까 우리가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좀 더 일차적인 그 욕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좀 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거죠. 사회적인 동기, 가족이나 동료, 또 아니면 운동을 함으로써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여행 가고 뭐 이런 거죠.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학습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성취하는 거, 이런 욕구가 발생해서 우리가 관광에 대한 동기도 이렇게 달라지고, 개인에 대한 운동에 대한 욕구도, 이렇게 여가에 대한 여가 스포츠에 대한 욕구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 몸이 땡겨서 지금 이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맨날 똑같은 삶을 살다 내가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먼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는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도 일상 탈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도 여기서 존경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성취를 느끼게 하고 뭐 이런 걸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가 욕구가 또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6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욕구, 이런 거가 있고요. 두 번째 모험적인 욕구, 현장감, 뭐 스릴감, 뭐 이런 걸 모험을 느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욕구 이런 게 있고요. 변화의 욕구, 일상 탈출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 이게 뭐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잠재성을 발휘하는 욕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매슬로우의 욕구는 그 단계별로 놓은 거고 이거는 평면적으로 놓은 거죠. 여기서 오히려 단계적으로 놓으면 신체적인 욕구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욕구, 그러니까 신체적인 욕구와 변화의 욕구 이런 게 먼저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스릴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사회적인 욕구와 존경의 욕구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자기 실현의 욕구 이런 게 발현이 되는데 그 단계별로 읽는 것과 이렇게 평면적으로 있는 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개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욕구, 뭐 모험의 욕구 이런 것들은 좀 더 낮은 단계에서 누구나 느끼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기초적인 필수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충적인 욕구가 온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실현의 욕구 이런 거는 상당히 달성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욕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지만 뭔가 새로운 욕구가 만들어지는데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요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가 행동 이제 모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뭔가 여가 행동을 보일 때 가장 기초는 여가에 대한 인식과 의식, 그다음에 여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만 긍정적인 태도, 되게 이것을 여가를 꼭 해보고 싶다. 여가 활동을 바람직하게 해보고 싶다. 잘 활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할까? 아, 뭐, 내 여가 시간에 좀 헬스장에 다니면서 몸을 좀 잘 가꿔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나 지금 몸이 찌뿌둥한데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 이런 걸 좀 할까? 아니면 산책 나가서 좀 걸을까? 뭐 그게 이제 내 몸에 아니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헬스장을 다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기 헬스장 가기 전에 뭔가 그러면 내가 헬스장을 끊으려면은 돈이 얼마가 필요하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헬스를 정말로 창피하지 않게 느끼고 갈 수 있는가?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내가 혼자 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하고 갈 것인가? 같이 갈 사람이 있는가? 또 뭐 동네에 뭐 헬스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이런 모든 발생하는 제약들, 시간적인 제약, 뭐 내면적으로 헬스에 대해서 갖는 제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에 참가하게 되고 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가 경험은 어떻다? 그때그때 경험의 만족도가 다 틀리다. 그쵸? 그리고 뭔가 정형화된 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시설, 뭐 아니면 그날의 기분 상태, 뭐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요소에 따라서 여가 활동 참가 경험, 여가 경험은 달라진다. 만족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만족이 어떤 여가 활동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러울 때 지속하는 거죠. 되게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는 거죠. 그 여가 활동을. 그래서 계속 하고자 한다. 지속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여가 동기하고 여기로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가 동기가 얼마나 강한가? 지속 동기. 그러면 이제 이게 지속 동기하고 여가 제약하고 싸웁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과 이거를 하는데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약 요소와 두 개가 힘겨루기 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 그러면 이 제약 요소를 극복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참가를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동기가 낮아져요.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제약 요소가 탁, 어, 재미없는데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까워. 뭐 이런 생각. 아씨, 뭐 가기 싫은데 오늘 좀 다른 거 할까? TV 볼까? 영화 볼까? 이런 거랑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헬스장 가야 되는데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약해지는 거죠. 제약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낮아지니까 이거는 헬스장 가는 걸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예. 여가 활동을 안 하거나 특정 여가 활동에서 다른 여가 활동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여가 동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요소죠. 여가 참가의 어떤 요소로 봤을 때 장소의 접근성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통, 신체적인 능력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잘 받쳐주고 어떤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것이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되게 하기가 싫어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야, 그걸 뭐로 하니?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기 싫어집니다, 자꾸. 그다음에 경험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이제 여가 참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가 행동에 이제 전문화 단계가 있는데 전문화 단계는 1차적으로 초심자 단계, 그러니까 전문화 단계, 정체성 형성 단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그 티어리인데 전문화 이론인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여가 활동을 참가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아져요. 그쵸? 배드민턴을 처음 치는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2년, 3년 친 사람하고 전문성이 다르겠죠. 낚시도 우리가 처음 낚시하러 갔을 때하고 낚시를 계속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초심자 단계가 있고요. 처음 배워서 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가 있고요. 전문화 단계가 있습니다. 전문화 단계는 어느 순간부터 실력이 쫙쫙 늘고 정말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뭐 계속적으로 뭔가 거기다 투자를 더 자꾸 많이 하게 돼요. 갑자기. 저도 예전에 스킬을 처음 배웠을 때는 뭐 그냥 이것저것 배우고 뭐 돈도 아깝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재밌어지면서 막 비용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보자 때는 뭐 10만 원, 20만 원도 되게 크게 느껴지던 장비값이 뭐 전문화 단계에 가서 자격증 따고 막 그럴 때는 100만 원짜리를 사야지만 마음에 들고 그런 거죠.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치든 뭐 초보자 때는 배드민턴 라켓을 산다. 얼마짜리를 사요? 뭐 1, 2만 원짜리 뭐 이런 라켓 가지고 배드민턴을 치죠. 그런데 자꾸 실력이 늘면서 전문화돼 가기 시작하면은 라켓 이거 1, 2만 원짜리 가지고 안 되죠. 10만 원, 20만 원짜리 가지고 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슨도 받게 되고 대회도 출전하게 되고 자격증도 따게 되고 이런 게 전문화 단계입니다. 쫙 실력이 향상되게 돼요. 그다음에 정체성 형성 단계가 있습니다. 정체성 형성 단계는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뭐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나는 배드민턴 뭐 동호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골프 치는 사람은 나는 골퍼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 동네에 다닐 때도 그거에 관련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죠. 전혀 창피함을 느끼지 않고 뭐 어떤 사람은 골프에 심취해 있는 사람, 골프 쪽에 누군가가 골프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욕을 하고 그러면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죠. 배드민턴 뭐 칠 때 배드민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막 안 좋은 얘기할 때 화가 나는 거고 또 이걸 뭐 종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 나 이거 정말 좋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야, 이거 좀, 너도 같이 배드민턴을 쳐서, 너도 이 세계를 맛봤으면 좋겠어. 막 이런 전도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나 자신과 그거를 일치시켜가지고 나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으로서, 동호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다닐 때 어, 신발이나 뭐 복장이나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배드민턴 칠 때 복장을 로 그런 메이커를 좋아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애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 활동에도 유익한 여가 참여가 있고 또 그런 게 또 부정적인 상해가 되는 여가 활동이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인 걸로 보면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중간 선입니다. 요 기준선이에요. 요 선에서 어떤 특정 기준선에서 여가 참여할 때 요 좀 안 좋게 과다하게 했을 때는 안 좋게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친다거나 또 범죄 윤리적으로 안 좋은 거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가 교육 모델에서 나온 건데 어떤 기준선에서 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뭐 부정적이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좋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기준선 이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여가를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첫 단추에는 권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오락, 소일 시간 이런 거를 해서 다음 단계로 여가에 대한 여가를 좋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감정적으로 여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 특정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의 롤 모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분야에서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여가 활동을 안 하거나 너무 많이 하거나 뭐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여가 활동에 이제 점점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세팅을 해서 유익한 여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문제로 생각해 볼 건 나의 여가 욕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자. 여가 활동에 대해서, 내 여가 활동에 대해서 여가 욕구를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요. 내 여가 활동 참가에 어떠한 제약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거 여가 활동을 종목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의 여가 활동은 연령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고요. 나의 여가 활동의 전문화 단계는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가 종목에 따라서 여가의 어떤 전문화 단계가 다를 수 있죠. 네, 이렇게 시간 나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대방을 이렇게 상담해 줄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요 말을 되게 빠르게 했는데 그 이제 앞으로는 그런 여가 이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큰 틀에서 봤으니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